여보, 지금 연락돼? 나연아, 왜? 중요한 얘기가 있어. 뭔가 심각한 일인가 보네? 아마 듣고 놀랄지도 모르니까 마음의 준비를 하고 들었으면 좋겠어. 알겠어. 뭔데? 나 지금 쇼핑센터 안에 있는 카페에서 일하는 중인데 방금 전까지 내 바로 뒷자리에 어머님이 계셨어. 엄마가? 딱 나랑 등을 맞댄 상태로 앉았는데 마지막까지 내가 있다는 건 눈치 못 채셨나봐. 희한하네. 엄마가 카페에서 커피나 마실 사람이 아닌데. 근데 그게 처음 보는 남자랑 같이 마시고 계시더라고. 뭐? 얘기하는 게 다 들렸는데 그 남자 아무래도 어머님이 만나는 남자인 것 같아. 뭐? 아니, 응? 그게 뭔 소리야? 놀랐지? 나도 엄청 놀랐어. 일단 대화하는 걸 녹음해놨으니까 나중에 한번 들어봐. 알았어. 갑자기 이런 얘기해서 미안해. 근데 나 혼자서는 감당이 안 되는 일이라 말했어. 괜찮아. 당신도 그런 상황을 마주하게 되어서 난감했을 텐데 오히려 내가 미안하지. 에이, 당신이 사과할 일은 아니지. 하여튼 나머지는 집 가서 얘기하자. 아버지한테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으니까. 알겠어. 나연아, 잠깐 연락되니? 안녕하세요, 어머님. 부탁할 게 있어서 연락했다. 네? 무슨 부탁이신데요? 혹시 다음 주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너희 시아버지 좀 챙겨줄 수 있겠니? 아버님을요? 그래. 고등학교 동창회가 다음 주 토요일에 고향에서 열리게 됐는데 나는 내 친정으로 좀 가 있으려고 하거든. 근데 너도 알다시피 내 친정이 멀잖니. 아, 네. 여기서 가려면 기차 타고 한 5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라고 하셨죠? 그래, 맞아. 그래서 아예 거기서 하루 자고 와야 되는 상황이거든? 이왕 이렇게 된 거 오랜만에 고향 가는 거라 천천히 다녀오고 싶어서. 그러시구나. 그래서 목요일부터 가시겠다는 거예요? 뭐, 네 시아버지는 집안일도 혼자 잘해서 오지랖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한 번씩 잘 있는지 보러 가주는 것 정도는 부탁하고 싶어서. 아, 그리고 목요일이랑 금요일은 일하니까 그냥 밤에만 보러 가면 돼. 알겠어요. 저는 재택근무하는 입장이라서 시간은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으니까 안심하세요. 그럼 부탁 좀 할게. 네, 알겠어요, 어머님. 여보, 어머님한테 연락 왔어. 아, 진짜? 아무래도 갈 생각이신가 봐. 다음 주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래. 그 사이에 아버님 좀 봐달라고 하시더라? 아, 이런 상황에서도 아버지 걱정은 하나 보네. 아니면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의심을 피할 생각인 건가? 글쎄, 나는 잘 모르겠지만 어머님이 말씀하시는 동창회가 없다는 사실은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 당신한테는 조금 힘들지도 모르겠지만. 아니야, 괜찮아. 아버님이랑은 어떻게 할 거야? 같이 밥 먹으러 가서 어머님 얘기한다고 했잖아. 지금 같이 있어. 그 녹음도 들려드렸고. 아버님 반응은 어떠셔? 그게 실은 엄마가 바람 피운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대. 그래? 확실한 증거가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계셨는데 근데 지금 확실히 얘기를 듣고 마음을 정리하게 됐다고 말씀하셔. 그리고 나도 마찬가지고. 그렇구나. 아버님이 마음을 정리하신 거라면 뭐. 이제 확실히 결판을 내야겠어. 알겠어. 어머님, 좀 어떠세요?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세요? 나연아! 재밌게 잘 보내고 있어. 친정을 얼마나 오랜만에 와보는지 몰라. 지금은 오빠 명의로 되어 있긴 하지만 아직 우리 아빠도 건강하더라. 역시 나고 자란 집이 최고인 것 같아. 잘 지내시는 것 같아서 다행이네요. 그래서 무슨 일로 연락했니? 아, 죄송해요. 좀 확인할 게 있어서 연락을 드렸어요. 뭔데? 동창회가 내일이라고 하셨죠? 맞아. 고등학교 동창회인데 이건 너한테만 말해주는 건데 내 첫사랑이었던 첫 남자친구도 온다더라. 그래서 살짝 두근거리기도 해. 이건 남편이랑 경태한테는 비밀이다. 어머, 어머님도 참 아직도 철없으시다. 나연이는 같은 여자니까 이런 마음을 알아줄까 싶어서. 글쎄요. 그렇다고 해서 불륜으로 발전하는 사람의 마음까지 이해가 가지는 않네요. 뭐? 혹시나 해서 여쭙는데요. 그 동창회는 어디서 하나요? 말했잖아. 내 고향이라고. 이상하네요. 경태씨가 자기 큰아버지께 물어봤더니 그런 건 없다고 하셨다던데. 헉!
아마 잊은 건 아니시겠지만 그쪽 집에서 세 번째 건물에 사는 분이 어머님이랑 동창이라면서요? 그런데 그분은 아무 얘기도 못 들었다고 하시고 그 외 동창분들한테도 확인해봤더니 다들 모른다고 하셨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아니, 어머님, 지금 어디 계세요? 말했잖아, 친정이라고. 이상하네요. 저도 지금 어머님 친정댁에 와 있거든요. 뭐? 가족분들은 어머님이 오신다는 얘기를 전혀 못 들었다고 하시네요. 아니, 저기! 실제로 안 계시기도 하고. 그래, 맞네. 내가 친정에 간다고 연락한다는 걸 깜빡했네. 어머, 그러세요? 지금 잠깐 근처 관광지 와서 구경 중이야. 나도 정신없이 움직이느라 이것저것 까먹고 그랬어. 나 때문에 놀랐나 보구나? 미안하다. 그러니까 내가 불륜을 하고 있다는 둥 이상한 소리는 하지 마렴. 아, 네. 아무리 친정이라고 해도 갑자기 들리는 건 좀 민폐니까 오늘은 호텔에서 하루 자고 가마. 미안한데 네가 대신 그렇게 좀 전해주렴. 저기 어머님. 왜? 애초에 제가 왜 어머님 친정댁에 와 있는 건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글쎄, 그건. 게다가 동창회가 왜 안 열리는 건지에 대해서도 아직 설명을 제대로 안 해주셨잖아요. 아니, 나연아! 이제부터 경태씨가 어머님이랑 대신 얘기하겠다고 하네요. 경태가? 설마 경태도 같이 있니? 네, 같이 있어요. 아니, 대체 이게 뭐야? 그럼 경태씨한테 연락하라고 할게요. 엄마! 경태야! 아까부터 나연이가 이상한 소리를 하네? 엄마 불륜 상대 이름이 영호라고 하는 사람이지? 헉! 자세한 얘기는 생략하겠는데 이미 이런 것까지 다 알아. 그 사람 이름 알게 되니까 나머지는 유추하기 쉽더라고. 영호라는 사람이 나연이랑 카톡할 때 말한 첫사랑의 첫 남자친구였다는 그 사람이지? 엄마랑 그 아저씨가 다시 만난 건 5년 전의 동창이었고 그 아저씨가 아내분이랑 이혼했다는 사실을 듣고 엄마가 먼저 대시해서 하룻밤을 같이 보낸 게 시작이었지? 그 후에 엄마한테 빠진 그 아저씨가 엄마가 지금 살고 있는 동네로 이사왔고 그런 열정을 보고 엄마도 아버지가 정년퇴직하는 시기를 봐서 이혼하기로 결심했겠지. 어떤 이유든 다 갖다 붙여서 엄마 유책이 되지 않도록 이혼하고 아버지 퇴직금을 재산 분할로 받아서 그 아저씨랑 결혼할 속셈이었던 거야. 경태야! 어디 틀린 곳이 있으면 말해봐. 참고로 이건 그저 내 억측이 아니야. 아니, 왜? 엄마, 얼마 전에 쇼핑센터에 있던 카페에서 영호 씨랑 커피 마셨지? 그때 엄마 바로 뒤에 엄마를 아는 사람이 앉아 있었어. 뭐? 그 사람이 엄마가 희죽거리면서 떠든 그 사람과의 재회야. 지금까지 얘기부터 아버지 퇴직금을 노리고 있다는 사실까지 전부 녹음해서 우리한테 증거로 들려줬어. 그걸 기반으로 조사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야. 아니, 녹음이라니? 대체 누가 그랬는데? 말해줄 생각 없어. 참고로 다음 주에 있을 아버지 정년퇴직 말인데 엄마가 기대하고 있는 퇴직금은 매달 들어오는 월급과는 다른 계좌로 들어올 예정이니까 엄마는 손도 못 댄다. 뭐? 아버지가 감히 그랬다고 하더라고. 엄마를 막 경계했던 건 아니지만 뭔가 쎄해서 다른 계좌로 지정해뒀더니 결과가 이렇게 됐다고 하더라. 말도 안 돼! 아, 그리고 하나 더 있다. 아버지는 엄마가 원하는 대로 이혼해 주시겠대. 뭐? 보니까 엄마가 이름이랑 사인까지 다 해놓은 이혼 서류를 화장대 서랍에 넣어놨더만. 아니, 그걸 어떻게 알았어? 엄마 짐 정리할 때 찾았거든. 내 짐이라니? 아버지가 이렇게 전해달래. 나이 먹고 왜 이러는 건지 몰라. 외도나 하고 다니는 와이프는 필요 없어. 이미 이혼 서류도 다 써놨길래 내가 법원에 내고 왔어. 다만 위자료는 당신이랑 그 남자한테 확실하게 청구할 테니까 그렇게 알아. 이상. 아니, 잠깐만. 그래서 엄마 짐은 외할아버지 댁에 다 갖다 놨어. 뭐? 트럭 빌려서 나랑 나연이랑 일일이 옮겨다 놓은 거야. 아니, 그게 뭐 하는 거야? 뭐냐니, 이혼할 건데 이제 엄마는 다시 집으로 가야지 뭐. 그 집은 아버지 명의잖아. 왜 니네 맘대로 그래? 맘대로? 어딜 봐서. 엄마야말로 혼자 열심히 이혼 준비하고 있었잖아. 아버지는 엄마 뜻을 존중해줬을 뿐이야. 문제될 건 없지 않아? 아니, 그게 아니라. 일단 앞으로는 변호사를 통해서 얘기를 하자고 하더라. 변호사? 나랑 나연이도 앞으로는 엄마랑 연락하는 일은 없을 거야. 잠깐만, 경태야! 시어머니는 자신의 친정보다는 살짝 가까운 관광지에서
불륜 상대와 여행 중이었는지 그 대화를 나눈 지 2시간 후에는 시아버지가 계신 집에 찾아와서 소리를 지르며 초인종을 연신 누르셨습니다. 시아버지가 완전히 무시했더니 이번에는 저와 남편이 사는 집에 찾아가셨다고 합니다. 다만 저희는 돌아가는 길에 타 지역에서 하루를 보냈기 때문에 딱히 마주치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시아버지께 위자료를 낸 탓에 노후 자금을 싹 다 잃은 불륜 상대에게 네 탓이야 라는 소리를 듣고 그 관계 역시 끝났습니다. 친정으로 돌아가기에도 이미 사실이 알려진 탓에 수치스럽고 결국 조금 떨어진 낡은 원룸에서 시아버지께 지급할 위자료를 벌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쭉 전업주부로 살아오신 시어머니는 아마 자신의 노후가 죽어라 일만 하게 될 운명이었다는 것은 상상도 못하셨겠죠. 오빠 바빠? 일하는 중이긴 한데 괜찮아. 왜? 무슨 일 있어? 집에 오면 말해주려고 했는데 못 기다리겠어서 나 임신했어. 뭐? 진짜야? 어쩐지 요즘 몸 상태가 심상치 않더라니. 진짜 임신일 줄은 몰랐는데. 와, 정말이야? 나 믿기지가 않아. 꿈인가? 장난치는 거 아니지? 당연하지. 이런 걸로 장난을 어떻게 쳐. 나도 아직 꿈만 갖고 얼떨떨해. 당신 이제 몸 관리 잘해야겠네. 결혼 준비도 내가 다 할게. 당신은 이제 나만 믿고 다 손 떼. 에이, 그래도 준비는 같이 해야지. 어떻게 당신 혼자 해. 무슨 소리야. 몸 관리 잘해서 우리 애기 건강하게 낳아주는 게 도와주는 거야. 우리는 시작하자마자 아기가 생기네. 하늘이 우리 부부를 축복해 주나 봐. 그렇게 좋아? 그걸 말이라고? 퇴근하고 케이크 사갈게. 파티하자. 맞다. 얼른 부모님께도 연락드려야겠다. 부모님? 기쁜 소식인데 어서 알려드려야지. 그치. 왜 그래? 기분이 별로 안 좋은 것 같네? 이렇게 기쁜 날에. 나도 너무 기쁘긴 한데 좀 무섭기도 해서. 아직 결혼한 것도 아니고 준비 중인데 애부터 생겼다고 하면 부모님들이 안 좋게 보시지 않을까? 에이, 무슨 소리야. 어차피 양가 어른 다 우리 허락하셨고 아이도 원래 낳을 생각이 있었는데 뭐. 계획했던 것보다 시기가 좀 이르긴 해도 문제될 건 아무것도 없어. 그렇지? 나도 참 괜히 이래저래 걱정이 되네. 임신도 결혼도 다 처음이라 그렇지 뭐. 그리고 우리 부모님은 손주 빨리 보고 싶어 하셨으니까 분명 좋아하실걸? 그랬으면 좋겠다. 경사스러운 날인데 아무 걱정 말고 당신은 축하받을 준비나 해. 몸조리 잘하고. 알겠어. 고마워 오빠. 수정아, 우리 어머니 아버지 단톡방에 초대했어. 너 임신했다는 소식 듣고 축하해주고 싶다고 하셔서. 아, 안녕하세요. 소식 들었다. 이게 무슨 일이냐. 이렇게 빨리 손주를 보게 될 줄은 몰랐는데. 이제 홀몸이 아니니 몸조리 잘하고. 그러니까 안 그래도 얼른 아이 낳으라고 지훈이한테 닥달하고 있었는데 너무 기쁘지 뭐야. 네, 아버지 어머니 결혼 전인데 그렇게 됐어요. 얘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요즘 애들이 결혼 정년기가 늦었다나 뭐라나 하면서 결혼을 너무 늦게 하니까 오히려 걱정했다. 애는 한시라도 젊고 건강할 때 빨리 낳는 게 나아. 그래, 둘째 생각도 해야지. 둘째요? 아이 참, 엄마 아빠도 아직 우리 혼인신고도 안 했는데 첫째도 빠르구만. 무슨 벌써부터 둘째예요? 아무튼 못 말리는 팔불출이셔. 그래, 뭐 벌써부터 부담을 주고 그래. 첫째 낳고 이쁘면 둘째도 다 낳게 되어 있어. 애들 알아서 하게 냅두라고. 아유, 좋으니까 설레발 칠 수도 있는 거지. 사람 무한하게 뭐라 하고 그래. 안 그러니, 아가? 네, 맞아요. 아직 둘째까지는 생각이 없는데 어머님 말씀대로 낳아보면 또 다를 수도 있으니까 천천히 생각해 볼게요. 그래도 웬만하면 둘째는 낳아. 우리도 둘째 안 낳은 거 평생을 후회하고 산다. 걱정 마, 아빠. 나도 외동으로 산 거 서러워서 안 그래도 둘째까지 생각이 있었어. 보채지만 마. 이 사람 부담되겠다. 오빠, 우리가 둘째 생각이 있었어? 아, 너도 참 이따 얘기해. 그래, 그건 둘이 자세히 얘기하고 일단 조만간 어머님 뵈러 오려무나.
어머님이요? 하나뿐인 손자며느리가 임신을 했다는데 시할머니가 얼마나 궁금하시겠니? 인사드리러 오는 게 예의지. 와, 그러게. 할머니 완전 좋아하시겠다. 네, 그럼 날짜 한번 맞춰볼게요. 오빠, 나한테 말도 없이 단톡방으로 초대하면 어떡해. 깜짝 놀랐잖아. 뭘 놀라고 그래. 당신도 이제 우리 가족이 됐는데 부모님도 환영 인사를 하고 싶으셨겠지. 그나저나 아까 둘째 얘긴 뭐야? 우리 2세 계획은커녕 결혼 계획도 이제 막 짜고 있었는데 갑자기 왜 둘째까지 가? 말이 그렇다는 거지. 내 말대로 우리 갈 길이 먼데 둘째까지 닥달하시겠어? 그런 건 오빠 선에서 좀 딱 잘라줘야지. 거기서 한술 더 떠버리면 어떡해. 나중에 닥달 안 하실 거란 보장이 없잖아. 너는 참 걱정도 많다. 오빠 태도를 보니까 걱정이 되지. 안 돼? 막말로 내가 못할 소리 한 건 아니잖아. 내가 외동으로 커서 얼마나 외롭게 자라는지 너는 잘 알잖아. 오빠만 외동이야? 나도 외동으로 컸어. 아이, 왜 또 그래. 너 지금 너무 날 서 있어. 너무 불안해하지 말라니까. 내가 예민한 거라고? 그렇게 앞서 나가서 생각할 거 없어. 사소한 걱정하느라고 몸 해치지 마. 누가 뭐래도 너랑 우리 아기 내가 지킬 거니까. 오빠 미안해. 갑자기 임신해버리니까 조금 예민해진 건 사실인 것 같아. 괜찮아. 원래 한없이 잘해줘도 서운한 게 임신 기간이라며. 오빠가 다 받아줄게. 고마워 오빠. 우리 결혼 준비도 육아도 잘해보자. 그럼 나만 믿으라고. 예, 수정아. 몸 관리는 잘하고 있니? 불편한 점은 없고? 어머님, 아직 초기라 그런가 크게 불편한 점은 없어요. 신경 써주셔서 감사해요. 아휴, 나는 네가 혼자 자취하고 있다는 걸 이제 들었지 뭐니. 지금이야 초기라 괜찮다지만 점점 혼자 생활은 힘들 텐데 괜찮겠니? 아, 저희 어머니가 서울에 올라와서 좀 같이 지내주시기로 하긴 했는데 일 때문에 올해는 못 계실 것 같기는 해서요. 그렇다고 저 때문에 장사를 그만두실 순 없으니까 오빠랑 미리 집을 구해서 들어가 있어야 하나 의논하고 있었어요. 그래, 그 얘기도 들었다. 그래서 내가 생각을 해보았는데. 네, 말씀하세요 어머니. 결혼 전까지는 우리 집에 들어와서 잠깐 지내는 게 어떻겠니? 네? 어머님 댁에요? 그래, 우리 집에서 지훈이하고 같이 지내면 자취방 월세도 아낄 수 있고 급한 일 생기면 내가 좀 봐줄 수도 있고 하지 않니? 어머님 아버님 불편하시게 어떻게 그래요? 마음 써주신 건 너무 감사한데 다른 방법도 찾아볼게요. 다른 방법이라고 해봐야 결혼 전까지 지훈이랑 동거하는 거 말곤 방법이 없잖니. 그런데 지훈이랑 살아봐야 걔는 맨날 야근하다 들어오는데 너를 어떻게 케어해 주겠어? 아, 그렇기는 한데 내 입장에서는 결혼 전에 동거는 좀 안 했으면 싶기도 하고 할 거면 그냥 우리 집에서 같이 살았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니? 오빠랑 동거하는 건 마음에 안 드세요? 아무리 시대가 바뀌었다고는 해도 어른들 사이에선 동거가 워낙 인식이 안 좋잖니. 나도 사회적인 체면이 있는데 친척들이나 지인들한테 둘이 동거한다고 말하기가 좀 민망스럽기도 하고 우리 집 금방 내어줄 테니까 결혼 전까지만 지훈이랑 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제안은 너무 감사한데요 어머니. 오빠는 어떨지 모르겠어서 오늘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지훈이야 제 집에서 사는 건데 좋다 그러지. 시댁이라 불편해서 그래? 아유, 아니에요. 어머니 저한테 늘 잘해주시는데요. 나도 시집살이도 해봤고 임신도 해봤자니 시댁 불편한 거야 두말하면 잔소리지. 그래도 내가 꼭 내 딸 같아서 임신한 놈으로 혼자 지낸다고 하니 여간 마음이 쓰이지 않겠니? 그 마음 저도 알죠. 감사해요 정말. 최대한 빨리 결정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래 잘 생각해보렴 아가.
세상에 그렇게까지 마음 써주시다니 너무 좋은 분이시네. 안 그래도 이걸 어찌해야 하나 걱정했는데. 그래도 어떻게 보면 엄연한 시댁살이인데 괜찮겠니? 당신은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해요. 얘기 딱 들어보면 몰라. 이런 시부모님들이 어딨어. 엄마 때는 임신해도 어떻게든 부려먹으려고만 했었는데 이렇게 편히 봐주려고 먼저 연락해 주신 것만 봐도 감동이지. 우리도 사실 마음이 계속 무겁기는 했었다. 지훈이랑 사는 것도 괜찮기는 한데 매일 야근하는 애가 널 봐줄 수 있나 불안하기도 했어. 겸사겸사 월세도 아껴서 결혼 준비에 보탤 수 있으니 그것도 괜찮은 것 같고. 나도 좀 속물이다 싶긴 한데 내내 불편하다가 그것 때문에 좀 솔깃하더라, 아빠. 어이구 이거사. 뭐 그것도 그렇긴 한데 생각해보면 엄마 말대로 우리 시부모님 같은 분들이 없긴 해. 조금 팔불출이셔서 살짝 부담스럽긴 한데 내가 요즘 예민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지훈이만 봐도 부모님 사랑받고 자란 티가 팍팍 나서 우리 마음에 쏙 든다 했잖아. 역시 부모님들이 다르시긴 하네. 우리도 너 혼자 있는 거 걱정되는데 어른들이 봐주신다 하면 감사하기야 하지. 그래도 혹시나 시댁 살다가 무슨 일 생기면 바로 얘기하고 우리 딸한테는 엄마 아빠가 있으니까 알지? 뭐 곤란한 일 있어도 오빠가 중간에 알아서 조율 잘 해주겠죠 뭐. 난 오빠 믿어. 우리 딸은 든든한 남편이 있어서 좋겠다. 할머니 진작 인사드렸어야 했는데 이제야 인사드리게 됐네요. 그러게 임신했다고 요새 떠는 것도 아니고 손주 며느리 얼굴 한번 보는 게 이렇게 어려워서야. 네? 어머니 임신한 아기한테 너무 뭐라 하지 마세요. 세상이 바뀌어도 너무 바뀌었어. 어머니 또 심술 부리시네. 우리 며느리한테 왜 엄마가 그래요? 니네한테 전해 듣는 얘기가 영 못마땅해서 그래. 너 세상에 시아버지가 아침에 집 나서는데도 퍼질러 자고 있다며? 할머님 그건... 어머님 그건 제가 그러라고 했어요. 임신하면 잠 많아지는 거 아시잖아요. 잘한다고 진짜 자? 어른도 없이 큰애도 아니고 말이다. 저도 진짜로 잘 줄은 몰랐긴 한데 요즘은 또 세상이 많이 변했으니까요. 아버님이 많이 배려해 주셔서 편하게 지내기는 했는데 제가 눈치가 없었네요. 시댁살이 하면서 눈치도 안 보면 어쩌잔 거야. 어머니 너무 역정내지 마세요. 따뜻한 차라도 한 잔 가져다 드릴까요? 왜 그걸 내가 하니? 너도 이제 엄연한 시어머니다. 사진 멀쩡한 며느리 냅두고 왜 내가 일을 해? 그건 그렇네요. 얘야 따뜻한 홍차 한 잔만 내와줄래? 네, 그럴게요. 너도 사람 좋은 척만 하지 말고 시킬 땐 제대로 시켜. 그게 다 어디 가서 며느리 욕 안 먹이는 거야. 어머니, 요즘 애들은 그렇게 하면 도망가요. 요새는 시어머니들이 며느리 눈치 보며 사는 시대예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그럴수록 더 단단히 교육을 시켜야지. 그래도 임신한 애를 어떻게 시켜요? 저랑 이인은 며느리 아침 잠도 안 깨우고 먹을 것도 다 차려주고 그래요. 저희 같은 시부모가 없다니까요. 그렇지? 네, 그럼요. 임신했다고 다 봐주니까 저 모양이지. 내가 며칠 있으면서 교육 좀 시키던지 해야겠다. 어머나, 그러실래요? 네? 당분간 같이 살 거니까 그렇게들 알아. 오빠, 나 더 이상은 못 살겠어. 바빠 죽겠는데? 왜? 왜 또 그래? 왜 또 그러냐고? 당신 할머니가 날 못 살게 괴롭힌다고. 할머니 평생 같이 살 거 아니잖아. 조금 계시다가 내려갈 건데 그 비위 맞춰드리는 게 그렇게 어려워? 그 말만 벌써 4번째야. 이번 주에 내려간다. 간다 그래놓고 벌써 한 달째 눌러앉아 계시잖아. 좀 계시면 어때서 그래?
할머니도 외로우니까 가족들 북적거리는 우리 집에 계신 게 좋으셔서 그러시겠지. 내려가실 때까지만 그러려니 맞춰드려. 당신 할머니만 문제가 아니야. 어머니랑 아버지는 한술 더 뜨셔. 야, 우리 엄마 아빠가 너 시집살이를 시켰어? 뭘 했다고 그래? 아니, 내 얘기는 들어보지도 않고 왜 그래? 나도 처음에는 어머님, 아버님 두 분 다 너무 감사했어. 옛날 분들이신데도 전혀 편견 없이 나 편안하게 해주시려는 모습에 감동받았었다고. 잘 안 해. 근데 뭐가 문제야? 근데 시할머니 들어오시면서 이것저것 트집 잡기 시작하시니까 어머님, 아버님도 덩달아서 뭐만 하면 사실 서운했네, 뭐네. 시할머니한테 동조하면서 날 들들 볶으신다고 나만 아주 죽일 며느리가 됐어. 알아? 또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굴어? 임신하면 다 이래? 뭐라고? 임신 핑계로 예민하게 구는 것도 한두 번이지. 자꾸 부모님 끌어들여서 이러면 곤란해. 솔직히 엄마 아빠가 당신 편히 많이 봐주는 건 맞잖아. 편히 봐주시면 뭐해. 진심으로 대해주시는 줄 알고 나도 감사히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니었어. 속으로는 다 딴 생각, 아쉬운 생각하고 계셨다가 할머님이 뭐라 하시니까 이때다 싶어서 면박 주시는 거라고. 뭐라고? 당신한테 얘기하면 뭐가 좀 바뀔까 했는데 아무 소용없네. 책임감 있는 남편인 줄 알았더니 시댁 문제는 내 말 들어보려고 하지도 않고 나만 예민한 사람 만들고 당신 같은 남자를 믿은 내가 바보지. 야, 김수정. 어머니, 왜 이렇게 빨리 내려가세요? 더 계셔도 되는데. 됐다. 너무 집을 오래 비웠어. 또 놀러 오세요, 어머니. 아이 태어나면 또 보러 오셔야죠. 그러게나 말이다. 얘야, 너는 언제까지 이 집에 눌러붙어 있을 생각이냐? 눌러붙어 있다니요? 할머님, 저 어머님이 들어오라고 하셔서 들어온 거예요. 어머머, 얘 좀 봐. 왜 갑자기 말대답을 하고 그래? 할머니 죄송해요. 이 사람이 요즘 좀 예민해서. 당신 지금 내 편을 들지는 못할 망정 뭐 하는 거야? 으이구, 그깟 임신 좀 했다고 아주 여러 사람 잡네 잡아. 내가 좋은 일로 들어와 사는 것도 아니고 사고 쳐서 들어와 사는 주제 어딜 유세야? 뭐라고요? 사고요? 그 사고 저 혼자 쳤나요? 그리고 저 이 집에 들어와서 유세 떨어본 적 한 번도 없어요, 할머님. 얘 봐라. 그럼 내가 지금 하는 짓이 유세지 뭐냐. 어른 공경할 줄도 알고 며느리로서 아내로서 도리도 할 줄 알아야지. 부모님이 시댁 가서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든? 철이 없어서 그래요. 봐주세요, 어머님. 아직 어리잖아요. 할머님 말 맞다나 며느리 도리하려고 시부모님 집 비우시면 제가 무거운 몸 이끌고 집안일 다 했어요. 편하게 지낸 건 임신했다고 배려해 주시겠다고 해서 괜찮다고 하신 부분들에서만 편하게 있었던 거고요. 이건 좀 제대로 알고 계셨으면 해서요. 얘 봐라. 어따 대고 말대꾸야. 어머님 참으세요. 얘 너는 시할머니고 시부모고 다 우스워? 지금 뭐 하는 거야? 어디 결혼도 안 한 여자애가 조신치 못하게 애나 덜컥 만들어 와서 뭐가 그리 떳떳해서 목청을 높여. 너 같은 며느리 들어오면 집안이 망해. 아직 혼인신고도 안 했으면 넌 이 집안 사람도 아니다. 나가. 네, 나가라고 하면 제가 못 나갈 줄 아세요? 말씀대로 혼인신고도 안 했으니 저희 남이네요. 예의 지켜주세요, 할머니. 이게 손주 임신했다고 오냐오냐 하니까 아주 그냥. 야, 미쳤어? 그만 좀 해. 임신 전에는 온갖 상냥한 척 다 하더니 임신하니까 제가 잡은 물고기라도 된 줄 아셨나 본데 착각이세요. 혼인신고 안 했으니 다행이지 결혼했으면 더럽게 엮일 뻔했는데 제 조상님이 도우셨네요. 어머머, 얘 대체 왜 이러니? 우리가 너한테 뭘 더 이상 어떻게 잘해줘야 해? 잘해주는 게 아니라 잘해주는 척 사람 피를 말리신 거겠죠. 제 앞에서는 편하게 지내라고 다 괜찮다고 해놓고 시할머니 앞에서는 면전에다 대고 호박씨를 까니 속이 시원하셨어요? 김수정, 입 다물어.
너나 입 다물어, 이 비겁한 놈아. 너같이 비겁하고 사람 가스라이팅 하는 놈하고는 내 자식 못 키워. 이 결혼 파혼이야. 너 말 다 했어? 애는 내가 키울 거니까 그렇게 알고 손주 볼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마세요, 할머니. 아이고, 혈압아. 어머니! 그렇게 저는 짧지만 강렬했던 시댁살이를 마쳤습니다. 시할머니는 그날 급작스럽게 혈압이 높아져서 쓰러지셨는데 그 뒤로 못 일어나고 계신다나? 그 비겁한 놈은 파혼만은 안 된다고 내내 절 괴롭히더니 양육비를 요구했더니 아이를 지우라고 하더라고요. 결혼하면 같이 살려고 무리해서 대출난 아파트 집값이 너무 떨어져서 대출도 다 막히고 고생 중이라나 뭐라나. 결국은 양육비 소송을 해서 양육비도 잘 받아내고 있어요. 자기 힘든 게 저랑 무슨 상관이라고 양육비도 안 주려고 하는지 참. 아이를 이런 쓰레기 같은 아빠 밑에서 키우지 않게 되어 다행이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전 직장 다니면서 결혼 자금에 보태려고 모아놨던 돈이랑 시댁살이 하면서 모았던 월세를 합쳐서 부모님 가게 옆에 작은 커피집을 차렸어요. 낮에만 장사를 하고 밤에는 아이를 돌보며 부모님과 교대로 육아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커피집 장사가 잘 돼서 부모님께 용돈도 챙겨드리고 있어요. 아이를 같이 키워주시는 부모님께 죄송한 마음이 들지만 한편으로는 든든하더라고요. 역시 인생에 힘든 일이 있을 땐 남편보다는 진정한 내 편이 있는 게 행복인 것 같아요.